우리에게 학교라는 공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배움을 통해 지혜를 습득하고 선생님, 친구들과 소통하며 미래의 꿈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생생한 교육의 현장. 이건 시간이 흘러도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변함없는 학교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학교는 빠른 속도로 혁신 기술들이 융합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만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사회를 대비해 학생들이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근래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학교발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개학한 학교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경보 단계를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관련 부서들은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란 갑작스러운 불청객으로 인해 학교에선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었고 배움의 시 공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미래 교육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기존에 있던 교육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육하는 이런 환경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요. 저희들이 수업할 때는 사실 굉장히 수동적인 어떤 존재였죠. 선생님은 그냥 가르치고 애들은 그냥 앉아서 수동적으로 듣는 그런 형태. 교실이 이제는 조용한 교실이 아니라 정말 왁작지근한 그런 교실로 바뀜으로써 학생들의 활동이 강화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교실 안에서 학생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소통하고 질문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배우는 게 많고 이 과정이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구나를 이제 교육에서 느끼고 학생 중심으로 변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도 같이 변하고 있는데요. 미래의 인재가 갖춰야 될 역량으로서는 미래 역량 4C라고 불리는 크리에이티비티의 창의성, 콜라보레이션의 협업,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의사소통 능력, 크리티컬 싱킹의 비판적 사고 이렇게 4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역량은 기존에 소통이 없는 획일한 어떤 주입식 교육인 강의형 수업 방식으로는 강화되기가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그동안 학교에서도 토의 토론 수업, 협동학습,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을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울산교육청은 2021년 교육청 역점 추진 과제로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1학교 1프로젝트 수업을 초, 중, 고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업은 아무래도 교사가 딱 무언가를 딱 정해주고 자 이렇게 하거라 하고 던져주는 그런 주입식 수업이 주를 이룬다면 프로젝트 수업은 처음 주제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계획서를 짜고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하고 어떻게 보고서를 내는 것까지 학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주도하는 수업입니다. 그 점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프로젝트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들이 수업에 대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에 대한 성취감 이런 것들이 많이 가지게 되고요. 그러므로 해서 학생들이 자존감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수업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프로젝트 수업이란 교사의 목소리보다 아이들의 목소리 비중이 더 큰 수업이다. 이제 학교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아닌 무엇을 배우게 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학생들이 삶 속에서 배움을 얻고 꿈을 키우는 프로젝트 수업이 있습니다. 울산중앙중학교 2학년 기술 시간. 학생들이 모든 별로 둘러앉아 서로 의견을 나누고 결과물을 작성합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모든 별 수업 같기도 하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플라스틱의 특성을 이해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왜 플라스틱은
환경 파괴를 시키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앞서서 환경 시간에도 플라스틱에 대해서 배웠죠.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이디어 내고 대략적인 스케치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제대로 구상도를 그려서 앞에 나와서 직접 발표. 플라스틱을 제대로 이해한 후 학생들은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야 하는데요. 언뜻 보기엔 플라스틱에 대해 공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수업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란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평소에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어려워요.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기후 문제에 대해 상의하고 뭐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그 페트병을 칫솔 꽂이로 활용을 해서 플라스틱이 환경 파괴를 하지 않게 재활용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줄이지 못하더라도 우리 서로 한 명 한 명이 서로 노력한다면 꽤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환경 오염, 특히 기후 위기에 대한 원인들이 미션 보드에 다 적혀 있을 거예요.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수업은 체육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프로젝트 수업은 실생활과 연계된 주제를 여러 교과와 융합해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신체 활동이 활발한 체육 시간. 기후 위기 대응을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요? 여기서도 모든 별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학생들은 손을 잡고 기후위기 용어가 적힌 5개의 장소로 이동해 특별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은 물론 미션에 성공하면 기후위기 용어를 숙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얻은 용어를 기후위기 원인과 연결해서 해결 방안까지 찾게 되는 겁니다.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시교육청 단위로 생태교육환경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있고요. 다양한 교과들과 논의를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수업 내용은 환경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체육, 기술, 역사 선생님들이 모두 협업해가지고 내용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이번 활동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먼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만 알았던 약간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남도 생각해야 되고 지구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함께하는 우리로의 성장으로 한 발짝 다가가지 않을까 싶고요.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말고 학생들이 스스로 찾고 깨닫게 하자.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며 찾게 하자. 그것이 선생님들이 택한 수업 방식입니다. 수소불로 탄소, 이산화탄가스, 네, 5조 정답! 잘했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와 신체 활동을 자연스럽게 연결함으로써 학생들은 체육이란 과목을 좀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선생님은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와 적극적인 수업 태도 덕분에 수업을 이끄는 게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원래는 기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체육 활동이랑 같이 하니까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환경을 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조금 더 낮은 화질로 보면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전 수업에서는 별로 재미도 없고 약간 따분한 형식으로 그렇게 수업을 했었는데 지금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동하면서 수업을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듯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 중심의 수업 방법으로 실제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학생 스스로 탐구하고 해결함으로써 학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아이들의 창의성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학습 주도성과 적극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교육청은 21세기 교육 패러다임에 맞춰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수업을 강조하며 1학교 1프로젝트 수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래 교육의 한 방향으로 프로젝트 수업은 빼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바벨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장 이나경.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의 몰입도가 높아졌을 때
교육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호계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프로젝트 수업을 공개적으로 선보일 수 있었던 것도 경제활동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란 공감력 높은 주제를 선택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계속 그 SNS로 서로 소통하면서 엄청나게 서로가 이렇게 협력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수업은 그냥 학교에서 그냥 소규모로 공개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막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 모습들을 부모님한테도 참 보여드리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조심스러웠지만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됐나? 네. 유통기한은 1년인데 한 500ml. 다음에는 이 화장을 1분 코스로 할 수 있도록 제품을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오늘은 모든 별로 세운 가상 회사에서 그동안 개발한 신상품을 선보이는 날이기도 한데요. 이 수업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후 회사별로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하고 면접관이 되어서 신입사원을 뽑는 활동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기업인으로서의 체험이 끝나면 기업에서 받은 월급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으로서 합리적 소비를 계획하는 경험까지 하게 되는데요. 우리 부모 세대와는 확실히 수업 방식이 다르긴 다르죠. 저희 때는 진짜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하고 듣고 또 너무 지루해가지고 쉬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던 생각이 나는데 지금 아이들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기가 발표를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수업이 왠지 기다려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프로젝트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학교 곳곳에선 프로젝트 수업으로 수업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어떤 단원에서 어떤 주제로 프로젝트 수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됐는데요. 2011년도에 처음 프로젝트 수업을 접했다는 김현실 선생님도 이런 고민과 함께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 수업을 제일 먼저 보게 된 거는 제가 첫 학교를 이제 경기도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있었던 학교가 경기도 혁신학교 예비지정학교여서 2011년도에 이제 제일 처음 페이퍼로 그렇게 재구성이 된 교육과정을 살펴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지금처럼 많은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어떡하지?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정말 20분, 30분 넘게 동학연 선생님들끼리 연구실에 모여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굉장히 막연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정답이 정해진 건 아니니까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정말 교과서, 지도서, 그다음에 성취기준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거의 천장에서부터 이제 바닥까지 포스트잇을 붙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완전히 교과서를 재구성해서 저희들만의 교재를 새로 만들어서 진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해나가면서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동학연 선생님들끼리 함께 고민한 결과 해나갔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서툴고 부족한 거는 많았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즐겁게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씩 써가지고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더 느꼈던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의 노력만큼이나 중요한 건 학생들의 생각과 실천입니다. 김현실 선생님은 프로젝트 수업 후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과 방과 후 4대1 모임을 가지며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했던 수업은 그냥 그것만 배우고 딱 넘어가서 나중에 몇 달 지나면 까먹는데 프로젝트 수업을 딱 하니까 저 처음에 했던 프로젝트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만큼 더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친구들과 좀 더 얘기를 많이 나누고 토론도 자주 하니까 친구들과 한층 더 가까워진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게 할 때마다 그 주에 뭐 우리 학급에서 보이는 어떤 문제점이나 어떻게 뭐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해서 의견도 서로 계속 주고받고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현재 명덕초등학교에서 강조하는 건 학습의 진짜 주인이 학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 6학년 3반 학생들은 프로젝트 수업의 교과서 단원과 주제, 수업 방식까지 모든 걸 직접 선택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선생님은 조력자로서 학생들이 나아갈 방향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을 했을 때는 저보다 학생들이 훨씬 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이 활동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걸 알고 어떤 산출물이 나와야 되는 것까지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프로젝트에 있어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저 역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학생 중심 수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의 프로젝트 수업이 끝나고도 남은 수업 시간을 또 다른 주제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채우자는 학생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열리게 된 프로젝트 수업 공모전. 모든 별로 주제와 수업 방식 등을 계획해 발표하면 다수의 의견으로 단 하나의 프로젝트 수업 계획서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선택된 프로젝트 수업은 6학년 3반의 남은 1학기 수업을 책임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많이 부족했지만 프로젝트를 해나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많이 성장한 게 이번 공모전에 나온 것 같아서 네, 정말 아이들이 처음 제가 3월 달에 시작을 했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은 너무나 두세 달 사이에 너무나 크게 성장을 해서 저도 되게 놀랐던 것 같습니다. 되게 자부심도 많이 가지는 것 같고 성취감도 있는 것 같아서 만족도는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실현됐을 때 만족도 높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학생들의 배움을 고민하는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에게 프로젝트 수업이란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야 하는 중요한 화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저는 솔직히 프로젝트 수업이란 게 전혀 안 하다가 새롭게 생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마다 굉장히 자신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교육적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의 오히려 저는 타이트하게 매뉴얼이 잡히는 게 조금 더 위험하지 않을까, 획일된 수업 방향, 방식을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오히려 그렇게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발맞춰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서 정말 다양한 이제 수업 그런 방식들이 보통 프로젝트 형태로 많이 구현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한다는 걸 믿고 선생님들 수업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훨씬 더 많이 주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기반되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해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울산교육청에서는 올 5월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프로젝트 수업의 활성화와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울산 초중고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1회 정책 세미나에선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를 혁신하려는 흐름 속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을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프로젝트 수업에 관한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프로젝트 수업을 쉽게 풀어낸 사례들은 많지만 선생님들이 실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수업으로 적용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프로젝트 수업은 21세기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가장 좋은 수업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이 프로젝트 수업을 전 학교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또 정책적으로 지원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토론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오늘 세미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 현장에서 느끼는 거 하고 또 이제 여기 이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학문적인 기초랄까 기본을 또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프로젝트 학습을 이제 실제로 수업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기반을 좀 다지고 또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그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든지 그다음 수업 설계, 그다음 아이디어 구상, 그다음 자료 개발 등등 선생님들이 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혼자 준비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학년 안에서 교육 철학을 같이 할 수 있는 선생님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울 수 있고요. 좀 더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면서 의사소통 능력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수업에서 요구하는 성취 기준에 좀 더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초중등 교원 등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수업 직무 연수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 연수는 프로젝트 수업을 실천해보고 싶은 교사, 시야를 넓혀 다양한 교과와의 통합을 시도해보고 싶은 교사 등 프로젝트 수업으로 수업의 변화를 꿈꾸는 교사들을 위한 교육 과정으로 기획됐습니다. 그 속에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삶의 질문을 수업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학교의 시스템적인 지원 방안을 이해하고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의 사례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를 구체화하여 현장에서 더 깊게 나누고 배울 수 있도록 실습도 함께 진행합니다. 프로젝트 수업이 학생들에게 전해지기까지 선생님들은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해보는 사전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와 참여도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단은 힘들어할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지금 저희 아이들 보면 지난번에 이런 수준의 프로젝트 수업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뭐 이게 토의하는 활동을 해서 이제 문제 해결하는 걸 다른 수업을 통해서 해봤는데 애들 끝나고 나서는 선생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토의 과정에서 애들끼리 의견 충돌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지금 자체적으로는 좀 처음 시작할 때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든 뭐 그걸 가지고서 발표를 하든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야 돼서. 그 학생들이 이제 주도해서 한다는 점에서 일단은 흥미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기간이 뭐 일주일이건 2주일이 됐건 간에 자기들이 주도해서 한다는 게 이제 그 점에 이제 신나하고 또 흥미도가 계속 유지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제 성과물이라든지 결과물에서도 학생들이 이제 좀 참신하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도출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우리가 그 추구하는 뭐 21세기형 교육에 또 아주 적합한 교육 형태인 것 같습니다.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프로젝트 수업은 여느 학생 중심 수업과 비교해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수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중심 수업과 구별되는 프로젝트 수업의 특징으론 협력적이고 활동적인 수업이 가능하고 교과 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선생님들이 프로젝트 수업 설계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론 교육 과정과의 연계성, 학생의 흥미와 선택권, 동료들과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선생님들도 세미나와 연수 같은 소통의 창구를 통해 프로젝트 수업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다른 선생님들께서 발표하는 내용이라든지 그 구성하는 모습을 보고 좀 참고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그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환경이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서 프로젝트 수업을 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각 학교에 있는 학생들 흥미나 관심사, 그다음에 주어진 여건 등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수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주시는 아이디어들, 의견들 들어보면 지금 저희 학교만의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일단은 친구들과 의사소통하면서 협력적으로 조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느 부분 주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함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하는 수업이라고 하면 뭐 종이 울리면 앉아서 교과서 펼치고 뭐 질문에 답해보고 풀어보고 종치면 끝났고 책 덮고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데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딱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에도 짬을 내서 본인들이 진행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으면은 모여서 각각 진행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배움의 중심에 있다라는,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연구학교로 지정이 돼 전학년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개운초등학교.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살펴본 가치 수직선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했었는데요. 우리 텃밭 가꾸러 직접 나가기 전에 나는 실제로 이런 텃밭에 존재하는 식물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점수를 먼저 점수화해보고, 오늘은 내가 그린 지구라는 주제로 환경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텃밭 가꾸기를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평소 자신의 식물 가꾸기 이해 정도를 점수로 표시하는 가치 수직선 활동에 참여한 후 운동장 한켠에 마련된 텃밭에서 본격적인 작물 가꾸기를 시작하는데요.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멘트 바닥보다는 흙이 여러분들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니까 흙에 자주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물도 주고 풀도 뽑고 그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식물 학습판을 여러분들 준비했죠? 네, 식물 학습판을 저 운동장 바깥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저희가 프로젝트 큰 주제가 이번 분기에는 생태 환경을 지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일단 큰 목표인데, 생태 환경 중에 일부를 이루고 있는 이 텃밭 식물 가꾸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생태계의 이제 한 구성원인 이 식물을 조금 더 이해하고 이 식물을 조금 더 잘 가꾸고 지키려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 시 야외 활동은 준비물부터 환경 점검까지 선생님들이 준비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아이들은 손으로 흙을 만지고 작물에 직접 물을 주며 잡초를 뽑는 과정을 통해 텃밭 작물 생장에 필요한 요소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경험을 통한 지식의 습득은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가지하고 앵두나무, 블루베리, 상추 등 여러 가지를 했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잡초들을 뽑아서 식물들이 잘 자라게 만들고 있어요. 식물들이 좋은 공기를 내줘서 사람들이 좋은 공기에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텃밭 공간을 활용한 수업 방식은 식물 가꾸기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나아가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심어주는 데 효과적인데요. 이렇게 정규 수업 시간과 텃밭 가꾸기를 연계한 생태통합 프로젝트 활동은 생명과 교감하는 활동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책임감과 탐구 활동 능력을 기르게 해줍니다. 이번 프로젝트 학습은 저희가 텃밭이 원래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텃밭이 생기면서 이제 텃밭이 생긴 이유가 교육 혁신의 일환으로 이제 생기게 된 것인데요. 학교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는 이제 생태계라는 주제가 교과서에 실제 제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 이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게 하고자 이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교과목은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과학, 국어, 사회, 창의적 체험 활동, 미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묶어서 프로젝트를 1분기에 진행합니다. 평가는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나 관찰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요. 이제 지필평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수업에 굉장히 맞지 않는 그런 평가 방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트폴리오나 그다음 관찰평가,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즉, 프로젝트 수업은 학교의 가치와 철학, 학생들의 요구를 담은 주제를 선정하고 교육 과정을 재구성합니다. 이후 학사 일정과 행사 등을 고려한 수업 디자인을 구안해 실행에 옮기게 되고
마지막으로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주제를 이해했는지 평가받게 됩니다. 야, 근데 여기에 문 있잖아, 문. 개운초등학교는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한 주제를 통해 5학년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놀이터. 학교에 들어설 놀이터를 학생들이 직접 구상하고 디자인해보는 건데요. 앞서 수학 시간에 측량한 놀이터 공간의 크기를 고려해 오늘 미술 시간엔 본격적으로 놀이터 입체 모형을 만들어보고 표현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학교가 공간 혁신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학생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생활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건데요. 과연 학생들이 꿈꾸는 놀이터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는 약간 놀이터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카페나 만화방들을 합쳐서 만든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페랑 만화방은 학생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는 거라서 만들어지면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저도 한 번씩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저희의 놀이터는 나이가 적은 학생들도 같이 놀 수 있고 나이가 많은 학생들도 같이 놀 수 있는 재밌는 놀이터입니다. 트램펄린 동산이라고 이름처럼 뭔가 트램펄린이 메인인 그런 거고요. 학생들이 편안하게 잘 놀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내가 만든 놀이터가 학교에 실제로 생긴다면 어떨까요? 생각만으로도 행복한 상상 속에서 아이들은 도서관과 놀이터를 미끄럼틀로 연결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금방이라도 하늘을 날 것 같은 거대한 비행기가 있는 재밌는 놀이터를 그려내며 미래의 학교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다른 모둠 평가해 볼 거예요. 네. 우리 평면 작품 평가했던 것처럼 다른 모둠에 가서 설명 듣고 거기서 잘된 점이나 개선돼야 될 점이 있으면 찾아 써보는 겁니다. 네. 알겠죠? 네. 일단 우리 모둠부터 먼저 평가해 볼게요. 네. 이 놀이터 이름은 상상 놀이터입니다. 장소는 급식실 앞 라브 항구에 있는 빈 공간입니다. 먼저 저기 파란색 4인용 기차입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아니면 크리스마스처럼 꾸몄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크리스마스처럼 꾸몄죠? 뭔가 재밌게 표현하려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넣었습니다. 모둠별로 완성한 놀이터 작품은 다른 모둠의 학생들이 직접 관찰하고 평가하며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요. 공간혁신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이 공간의 주인이자 수업의 주체이므로 바꾸고 싶은 학교 공간을 학생 스스로 찾고 재구성하는 활동을 통해 창의성, 협력, 자기주도성 등의 미래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미술 수업은 이제 혼자만의 사고력, 상상력만을 이용했다면 지금 프로젝트 학습에서는 모든 전체 의견을 모아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좀 더 고민해보고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또 앞으로 공동체의식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일반 수업에 비해서 교실이 훨씬 시끌벅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교사 학생이나 특히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훨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제가 시키지 않아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토의하는 과정들도 보이고 그 과정에서 더 몰입하는 모습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적극성을 가지게 되는 게 이게 막 시키는 공부만 억지로 하다 보면 이 학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 기초 과목을 학습하면서 이게 실생활에도 유용하고 쓰일 수 있구나 하는 적극성,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주제를 찾기 위해 이화중학교에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이제 운동이 필요하다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설문조사를 보고 선생님들끼리 의논을 해서 이제 만든 이제 프로젝트 수업 주제가 바로 홈트레이닝의 필요성, 홈트레이닝 영상을 아이들이 만들게 해보자라고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잡았습니다. 영상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계획서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는 그림만 나와 있는 계획서예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프로젝트 수업으로 홈 트레이닝 영상을 제작하기로 한 건데요. 먼저 국어 시간엔 영상을 담아낼 운동의 종류를 선택해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는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의 국어 수업과 다른 점은 이제 큰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 다른 교과와 연계해서 진행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과와 연계해서 관련 있는 성취 기준 혹은 이제 단원을 묶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과 선생님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국어 교과가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또 애들한테 전달해 준다는 점이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콕 홈 트레이닝 영상 제작에 앞서 모든 별로 제작 계획서를 작성하는데요. 완성된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대중들에게 공개하기 때문에 예상 구독자부터 제작 의도까지 뚜렷한 목표를 세워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 구체적인 목표와 컨셉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또 실제로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동작들을 선정해 스토리보드에 담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스토리보드는 이젤의 전시에 학생들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좋은 점과 보완할 점을 포스트잇에 적어 모든 별 의견을 나눈 뒤 친구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최종 피드백을 해주게 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을 위해 만든 그 트위스트 투터치하고 피치하고 푸시업 등의 운동을 많이 만들었어요. 예상 구독자를 어린이로 잡았는데요. 어린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동작들로 구성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이 운동이 너무 쉬워서 할 때 좀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고 저는 운동하는 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동작 맞추는 거 하고. 이제 스토리보드 속 운동 동작들을 그대로 구현해낼 차례입니다.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아이들이 향하는 곳은 어딜까요? 이번엔 체육 시간을 통해서 본격적인 홈 트레이닝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먼저 집콕이 붙죠, 그죠? 집콕이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유발되면 안 되겠죠, 그죠? 영상을 촬영하고요. 그 영상 오늘 한다고 쌤은 생각한 동작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플랭크랑 런지인데요. 플랭크랑 런지에 대해서 쌤이 조금 설명을 하고 바로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다른 교과목 선생님들의 참관 아래 진행되는 프로젝트 수업. 체육 선생님은 사전 질문지를 통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트레이닝 동작들을 분석한 후 촬영에 앞서 시범과 함께 설명을 해주는데요. 동작들을 완벽히 익히고 나면 모든 별로 촬영이 시작됩니다. 체육관에 구역을 정해놓고 동작 촬영을 진행하는 학생들. 이때 선생님은 모든 별로 돌아다니며 스토리보드와 트레이닝 동작, 촬영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흔히 체육 시간이라고 하면 그저 달리고 구르고 하는 신체 운동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직접 건강을 위한 운동 영상까지 제작하니 단순히 체력만 기르는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별로 촬영이 끝나면 영상을 공유 프로그램에 탑재해서 다른 모둠의 영상을 함께 감상하며 잘된 점, 보완할 점 등을 또다시 평가하며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요. 프로젝트 수업에서 이러한 과정 중심의 평가는 수업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이자 선생님들과 친구들 간의 협력적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약간 새로우니까 솔직히 작년에도 이걸 해본 적도 없고 하니까
너무 색다르고 재밌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흥미로웠어요, 저한테는. 프로젝트 수업을 하니까 이게 조금 프로젝트여서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다른 수업에 비해서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지금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이 신체 활동을 많이 못하는 것도 있고 체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와서 체육 수업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이게 학생들이 또 그 자기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이렇게 홈 트레이닝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이 생각보다 뭐 요새는 유튜브도 잘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만 검색하면 홈 트레이닝에 대한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정보력은 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학생들이 그 단순한 정보만 가지고 동작을 하다 보니까 이 운동이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 운동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고 단순히 그냥 안무 따라하듯이 따라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잡아주고자 수업 시간에 그 동작에 대한 분석도 하고 있고 핵심적인 그 피드백을 좀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아영이. 가방을 내려놓기 무섭게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차지합니다. 게임이라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가 했더니 아영이가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건 오늘 학교에서 제작한 홈 트레이닝 영상입니다. 편집 프로그램까지 이용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요? 촬영한 동작 하나하나에 영어 자막을 삽입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홈 트레이닝이란 흥미있는 주제로 진행한 프로젝트 수업이라 학교를 넘어 집에서도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 같죠. 프로젝트 수업에 제가 영어 자막을 넣는 걸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한테 영상을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집에 바로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외우면은 까먹기가 쉬운데 이걸 하다 보니까 기억에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아영이가 만든 홈 트레이닝 영상을 감상하기 위해 온 가족이 두 발 벗고 나섰습니다. 동작을 따라하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방법을 함께 공유하는데요. 하지만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교육 과정을 걸어온 부모님이기에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걱정스러운 부분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예, 저희 때는 뭐 주입식이라든가 결과를 내는 예를 들면 뭐 수학 문제를 풀게 되면 그냥 수학 문제만 산출하는 그런 교육을 했다면 지금 뭐 자녀 교육을 보면은 그래도 이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그런 수학 문제가 어떻게 사회에 연관되어서 적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어떤 도움을 줄 건지 그다음에 그런 의견들을 또 나 혼자서 푸는 게 아니고 같이 있는 친구들과 같이 풀어간다는 어떻게 보면 사회 공동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사회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적에 대해서 걱정이 되지 않는다면 아닌 것 같고요. 성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걱정은 되지만 이 프로젝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영이가 좀 더 웃음이 좀 많아지고 밝아지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친분 관계가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되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그런 힘들을 키워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평가의 공정성부터 수업에 대한 교사의 개입이 어느 정도가 좋은지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까지 혁신적인 수업 방식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이 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다녔죠.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물론 학생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지식의 습득 이런 것이 좀 느리고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학생들이 어떠한 능력, 역량을 기르면서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미래 학생들이 살아가기에는 좋은 학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조력자의 역할로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조력자
가족처럼 옆에서 항상 든든하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선입견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도입하고 효과가 크다고 해도 왠지 믿음이 가지 않는 이유는 과거에 어떤 혁신적이지 않았던 일반 프로젝트 활동 수업에서 경험했었던, 그러니까 뭐 무인승차하는 학습자 문제라든지 또 활동 내에 방치되었던 학생에 대한 어떤 중압감, 어떤 부정적인 기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구조화된 문제 제시, 또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루브릭 기반의 교수자 학습자가 모두 참여하는 공정한 어떤 평가 체계, 그리고 수업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해서 성찰과 설문 결과 반영 등을 잘 고려해서 수업을 잘 설계해야 됩니다. 결국 프로젝트 수업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선 선생님과 학생들이 끊임없는 시도를 통해 경험을 쌓고 미래 사회 인재 육성에 필요한 역량들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방식을 도입해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란 말이 있죠. 선생님과 학생들은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배움이 즐거울 수 있도록 그들의 특별한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형입니다.